학교가 교육 목표를 달성하려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적절하게 나누어 사용한 뒤 그 결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재정의 운영 과정은 확보, 배분, 지출, 평가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의 원리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확보 단계에는 충족성, 자구성, 안정성이 있습니다. 배분 단계에는 효율성, 공정성, 균형성이 있습니다. 지출 단계에는 자율성, 투명성, 적정성이 있습니다. 평가 단계에는 책무성과 효과성이 있습니다. 먼저 확보 단계입니다. 확보 단계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충족성, 자구성,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충족성의 원리는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교육계획을 세워도 이를 실행할 돈이 부족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구성의 원리는 교육기관이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교육기관이 허용된 범위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안정성의 원리는 교육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교육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재정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크게 변하면 교육정책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배분 단계입니다. 확보한 재원을 교육기관과 교육사업에 나누어주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효율성, 공정성, 균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효율성의 원리는 최소한의 재정 투자로 최대한의 교육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교육 성과가 크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공정성의 원리는 교육적 필요가 같으면 동일하게 지원하고 필요와 여건이 다르면 그 차이를 반영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나 학교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재정을 더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균형성의 원리는 개인이나 지역의 재정 격차 때문에 교육기회의 차이가 커지지 않도록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 다르더라도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기회를 보장받도록 해야 합니다. 공정성이 교육적 필요의 차이를 반영하는 원리라면 균형성은 개인이나 지역의 재정 격차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줄이는 원리입니다. 교육재정의 운영 과정은 확보와 배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분받은 재원을 실제 교육활동에 사용하고 그 결과까지 평가해야 합니다. 먼저 지출 단계입니다. 지출 단계는 배분받은 돈을 실제 교육활동에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율성, 투명성, 적정성이 중요합니다. 자율성의 원리는 교육재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단위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학교의 상황을 잘 아는 구성원이 학교의 필요에 맞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명성의 원리는 재정 운영의 과정과 결과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적정성의 원리는 의도한 교육 결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학습 기회를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충족성과 적정성의 차이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충족성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돈을 충분히 확보했는지를 묻습니다. 적정성은 확보한 돈을 교육 목표 달성에 필요한 활동과 학습 기회에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묻습니다. 마지막은 평가 단계입니다. 재정을 사용한 뒤 그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책무성과 효과성이 중요합니다. 책무성의 원리는 사용한 교육 경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고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왜 그 사업에 돈을 사용했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효과성의 원리는 재정 투자를 통해 처음에 설정한 교육 목표를 실제로 달성했는지 평가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지출이 교육 성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육재정의 전체 흐름을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확보 단계에서는 필요한 재원을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마련합니다. 배분 단계에서는 효율성과 공정성, 균형성을 고려하여 재원을 나눕니다. 지출 단계에서는 재원을 자율적이고 투명하며 적정하게 사용합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사용한 경비에 책임을 지고 교육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인사에 관한 권한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할 권한도 필요합니다. 이를 재정적인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단위학교 예산회계제도, 즉 SBBS입니다. 과거에는 도급경비와 일상경비, 학교 운영지원비, 급식경비 등 학교의 여러 자금이 서로 다른 회계로 나뉘어 관리됐습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회계 연도도 달라 학교가 재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것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단위학교 예산회계제도는 예산 편성의 권한을 단위학교에 분산하는 제도입니다. 교장은 예산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필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국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운영됩니다. 사립학교에는 별도의 사학기관 회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위학교 예산회계제도의 특징은 6가지입니다. 학교 회계연도, 총액 배부, 예산 통보 시기, 잔액의 2월, 회계의 통합, 자체 수입 처리입니다. 첫째, 학교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일치합니다. 3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해 2월 말일에 끝납니다. 둘째, 교육청은 일산경비와 도급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예산을 총액으로 배부합니다.
학교는 배부받은 총액 안에서 필요한 사업에 맞게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합니다. 셋째, 교육청은 학교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0일 전까지 학교별 전입금의 규모와 계획을 통보합니다.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 학년도의 예산안을 미리 편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남은 예산을 불필요하게 서둘러 사용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종전에 서로 나뉘어 관리되던 여러 학교 운영 자금을 하나의 학교 회계로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여섯째, 학교 시설 사용료와 수수료 등의 수입은 학교의 자체 수입으로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학교를 운영하는 돈은 어디에서 들어올까요? 학교의 주요 세입은 5가지입니다. 첫째는 국가의 일반 회계와 잔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전입금입니다. 둘째는 학교 발전기금에서 학교 회계로 들어오는 전입금입니다. 셋째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넷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조금과 지원금입니다. 다섯째는 학교시설 사용료와 수수료, 전년도 이월금, 물품 매각대금 등의 수입입니다. 단위학교 예산 회계제도의 장점은 효율성, 투명성과 신뢰성,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학교는 재정 전체를 파악하여 필요한 교육활동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교원과 학부모가 학교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예산 과정에 참여하고 재정 운영의 내용이 공개되므로 투명성과 신뢰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학교가 자신의 교육계획과 학생의 필요에 따라 예산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면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단위학교 예산 회계제도는 학교의 예산 편성에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참여와 재정 공개를 통해 책무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와 영기준 예산제도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부터 잡아보겠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돈을 어디에 얼마씩 사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둡니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각 사업과 지출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먼저 품목별 예산제도, 즉 LIPS입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인건비, 시설비, 물품비처럼 지출 대상별로 분류하여 각 항목에 사용할 금액과 한계를 명확하게 정하는 제도입니다. 인건비로 정해진 예산은 인건비에 사용하고 시설비로 정해진 예산은 시설과 관련된 용도에 사용합니다. 어디에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 항목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점은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예산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출 항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누가 어떤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정해진 목적과 다른 곳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지출 항목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여 어떤 교육 성과를 얻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각 항목에 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 지출이 교육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항목별로 사용할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황이 변해도 예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제한됩니다. 다음은 영기준 예산제도, 즉 ZBBS입니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금액을 조금씩 늘리는 점증주의식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매 회계연도마다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을 0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0점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기존 사업에도 예산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고 매년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을 다시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각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 기대되는 성과를 분석한 다음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예산을 배정합니다. 영기준 예산제도의 첫 번째 장점은 예산의 자동적인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사업도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시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성이 낮아진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현재 더 필요한 사업으로 재원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의 중복을 줄여 재정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반복되고 있다면 이를 통합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을 0점에서 반복적으로 분석하려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자료와 문서도 많이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과 단기적인 능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교육의 질적인 가치와 장기적인 목표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